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부동산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부분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동산 50DC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렇다면 부동산 50DC를 구독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담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50% DC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구독하세요. 저도 공인중개사지만 매매나 전세 같은 경우 지역 관계없이 아파트를 보러 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 DC된 가격으로 한번 진행해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만 해도 상당히 개이득이죠. 그죠? 그래서 구독 꼭 하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자산을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 그리고 아파트 투자를 보다 더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실패를 줄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도 부동산 50DC에서 함께 공부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아파트 투자 타이밍을 알고 싶다. 쉽게 말해서 내가 봄, 여름, 가을 4계절이 있는데 적어도 내가 가을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겨울이 끝나는 시점이라든지 봄이 되는 시점, 이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아는 게 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고자 하는 분들, 이것도 제가 이렇게 함께 찾아 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 금액에 따라 알맞은 부동산, 그러니까 최적의 부동산을 찾아내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3억밖에 없는데 그럼 이 3억을 예를 들어서 광주에 계시는 분이 3억을 가지고 광주 지역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뭐 3억을 들고 예를 들어서 지방 중소도시의 대장 아파트를 내가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경기 지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서울 지역으로 입성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투자 금액에 따라서 알맞은 부동산의 지역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잘 아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찾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가지고 뭐 고마 빌딩, 상가, 원룸, 다가구 주택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매달 월세가 나오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월세에 나오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이게 적정 금액이 맞는지 투자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관련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여기서 부동산 50DC에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경매 물건의 적정 가격의 평가 방법도 여기서 말씀드릴 거예요. 대부분 경매 물건을 좀 싸니까 최근에는 지금 경매 물건 자체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제가 봐도 지금 경매 시장 자체는 앞으로 계속해서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경매로 물건을 좀 싸게 사고 싶은데 그렇다면 싸게 사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매번 이렇게 헷갈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매 물건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도 해드릴 거예요.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수익형 부동산은 뭐 이 금액 자체가 뭐 정확하게 만들어진 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얼마 정도 써놔야 될지 이런 것들 실은 좀 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저도 부동산을 지금 한 지가 20년이 넘거든요. 그래서 상가 파트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경매 물건이 뭐 A라는 원룸이 얼마 정도에 써내면 되겠다 이런 것들 권리 분석, 부자 분석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볼 건데요. 대부분 그런 것들 상담하러 가면 기본적으로 뭐 3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분석료를 줘야 상담 컨설팅 요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금액 얼마 정도 써놓으면 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 계속해서 마련해 볼 거고요. 그렇다면 내 집이 내가 이제 부동산을 샀는데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하락되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매수 전 단계에 보면 매수 전 단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매수 타이밍과 주변 입지 분석을 잘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 안 하잖아요. 매수 타이밍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대부분 1번 팔랑기.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팔랑기 있는 분들. 그리고 카드라 통신으로 정보 활용. 옆집에 순이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를 샀는데 얼마를 벌었다 하는 뭐 여러 가지 카드라 통신들. 그리고 집값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뛰다 보니까, 와, 씨, 내만 이래가지고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뭐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이지, 진짜 2000년, 2020년 초반만 하더라도 진짜 서울 지역 아파트 진짜 앞으로 사겠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막 겁나게 올랐는데, 근데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아는 정보 안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 어떻게 보면 전국의 아파트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여섯 번째,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대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 내가 이제 뭐 실거주를 하는 데도 있어가지고 대출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를 하는데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4년 뒤에 가격이 오를 것을 확신해서 뭔가를 이렇게 금융상품을 받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오르는 경우에는 대출에 관련된 이자를 내다 보면 상당히 삶이 핍박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매수 전 단계에서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면 주택 보유 단계나 매도 단계에서는 어떤 심리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특히나 이제 대출 비율이 높은 사람의 심리적인 단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1번, 집값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떨어지고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투자 분석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매달 갚아야 되는 대출 이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자를 갚을 땐 한 달 한 달이 겁나게 빨리 찾아오는 경우. 이런 느낌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가족의 생활비를 아껴 쓰고 싶으나 쉽게 또 절약이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썼던 루틴이 있기 때문에 절약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집값은 떨어졌는데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고지서들을 받아볼 때 좀 짜증이 좀 나죠. 보유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2년이 되는 해에 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는 형태가 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을 내릴까 하는 심리적인 저항선만큼 이렇게 멘탈이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이걸 진짜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괜히 매수했다. 차라리 그냥 전세로 몇 년 좀 더 있을 걸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50DC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심층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 이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막 아파트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불인이들을 위한 아파트 분석 기법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고수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고수분들 이미 아파트 저평가된 데 이미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자산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계속해서 영상 지켜보시면 되고요.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엄청 많죠. 어, 이것들 한 개 한 개들을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공부하기가 장난 아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닌데 일단 첫 번째는 뭐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좀 루틴을 조금 바꿔야 돼요. 생활 습관 자체를. 그래서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우리가 뉴스를 쉽게 접할 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경제 부분에 경제 뉴스하고 부동산 뉴스를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보시면 글로벌 경제 지표하고 국내 경제 지표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빨간색 이렇게 보시면 요게 요런 부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절을 계절을 아는 데 있어 가지고는 요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파트 투자 타이밍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대부분 뭐 친구들 만나서 요즘 경기 어떻노 이렇게 물어보면 경기 안 좋다, 뭐 좋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경기가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글로벌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상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통령이 바뀌는 타이밍에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공화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기준금리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라든지 금리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자동차로 보면 엑셀이랑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 하면 정부죠, 그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 거래량이 줄 수도 있고 뭐 매매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세가율, 미분양 물량, 주택 거래량 이런 것들은 내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상승할 때 나오는 시그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량이 는다든지 미분양 물량이 소화가 된다든지 전세가율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그널을 줄 거예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지역에 따라서 틀려요. 서울권, 예를 들어서 수도권, 지방 예를 들어서 광역시급 그리고 뭐 인구 30만 이하 아니면 뭐 인구 80만 이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 틀려지는 시그널을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된 것 있잖아요. 학군, 일자리, 대장 아파트 가격 지표, 종합 입지, 뭐 교통 편의성 여러 가지 이런 입지에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냐면 이런 부분들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성이 탄탄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내려갈 때 덜 내려가고 그리고 아파트가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고 훈풍이 분다 싶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매도자, 매수자 간의 심리, 그래 매수 매도 간 심리 이런 것도 서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이렇게 보면 거의 공포스러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매수자 우위 시장인지 매도자 우위 시장인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심리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매수 매도 간 심리에 제가 이 샵을 해시태그를 달아놨지만 결국은 답답한 놈이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심리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강벨트 도란자들 맞죠? 한강벨트 진짜 이게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선 반영이 돼서 뭐 금액이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한 개 한 개들을 다 이렇게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해보면서 아파트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과 한번 분석을 해 볼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50DC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해 보고 싶은 분들, 자, 어떤 것들 공부를 하냐면, 먼저 아파트 매수 타이밍을 먼저 배워볼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계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는 옷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아파트 저평가된 지역과 아파트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비슷한 여러 개의 아파트를 비교 분석해서 최고의 아파트를 찾고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분들 찾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주의 대장 아파트랑 대구의 대장 아파트, 부산의 대장 아파트들을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면 어떤 지역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많이 나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투자자 입장이라면 투자 수익률이 가격 투자 대비 뭐 투자금 대비해 가지고 수익률이 좋은 곳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 공부를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돈 10원 없더라도 부동산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특히나 저는 좀 우리 부동산 50DC에 좀 많이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좀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군대 갔다 오고 사회에 갓 이렇게 취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지방강력 저거 5대 강력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엄청 많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거의 회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예를 들어서 뭐 2년에서 3년 이상 가야 되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진짜 자본을 얼만큼 내가 저금을 해서 진짜 자산을 만들어 놔서 결정적으로 투자가 되는 시점에 가가지고는 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때 그때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순간 어, 부동산의 아까 전에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에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체력을 많이 키워 놓으셔라. 지금 투자금이 당장 있다고 뭔가 이렇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사시지 마시고 한번 그런 부분들 공부하고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부동산 고수들이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배워볼 거예요. 고수들은 대부분 무릎에 매수해서 어깨에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타이밍이 부동산은 주식처럼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이게 안 되잖아요. 적어도 한 2년 정도 기다려야지만 세금 부분을 이렇게 좀 해지할 수 있고, 그리고 2년에서 4년, 뭐 전세 같은 경우 2 플러스 2 해가지고 4년 동안 뭐 이렇게 있을 때, 그때 한 2년에서 4년 동안 떤 쪽을 투자를 할지 이런 것들 좀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과 경매 부동산의 깊이 있는 꿀팁들을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나 매달 매달 연금처럼 월세가 들어오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자할 때 있어 가지고 최적의 투자 포인트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일단은 선 구독하시고 후 청취하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죠. 그래서 좀 슬픈 이야기지만 하지만 부동산 50DC에서는 시프트 업을 시켜 드릴 겁니다. 시프트 업이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자판을 이렇게 칠 때 시프트를 누르고 어떤 뭐 커서를 이렇게 눌러 보면 어때요? 다 전혀 다른 글자가 나오죠. 그래서 노력하는 양이 있잖아요. 양이 내가 누구를 만나서 멘토링을 받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에 분석하는 기법이 완전히 틀려져서 아 이렇게 하면 빨리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경험치를 훨씬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놀고 있는 이 운동장에 운동장 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시프트 업을 부동산 50DC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채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